많이 놀랬죠. 민망해서 손을 가만히 못 뜨겠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다는 게 저도 많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데 정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일단 제 눈이 지금 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든 쌍꺼풀을 만들어 볼게요. 속눈썹 풀이 있기는 한데 물고 자면 항상 이렇게 반사광 오히려 별로야. 너무 잘 보여 내 얼굴이. 울고 자면 이렇게 눈이 탱탱 붉어가지고 쌍꺼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밤에는 울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뭐 맘처럼 쉽나요?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거지. 면봉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다가 해놓고 집어서 투명하게 마를까요? 일단은 묻은 것 같아요. 이대로 좀 붓기 빠지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친하지 않은데 너무 날것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나요? 그렇다면 친해져 보는 거죠 뭐. 이 펌크림을 발라주는 건데요. 100원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혹은 그 이상으로 덜어서 하고 비벼주고 이렇게 손으로 빗어가면서 발라줘요. 슉! 머리를 다시 거진 다음에 남아있는 크림으로 또 이쪽까지 쓸어주면서 발라주기. 나갈 때 이 방법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펌크림을 발라줘야 좀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파마 결도 되게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과정. 요거 머리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파마 결이 잘 남는 것 같아요. 요렇게럼 가지고 있는 헤어 드라이기 앞에 머리를 띄고 얘를 연결시키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바람이 한 곳에서 확 세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막 많이 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말릴 수 있다. 파마인데 내가 머리가 너무 붕 뜬다 하면은 제가 하는 이 방법을 쓰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쉽죠잉. 저 눈썹 문신을 한 건데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전문가 선생님이 하시고 여기 이제 끝부분이 제가 조금 빠지는 게 아쉬워서 제가 직접 타투 잉크로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든다. 색깔도 제 눈썹이랑 잘 맞게 잘 남았다. 그래서 나 눈썹 문신 할 수 있을지도? 라고 잠깐의 꿈을 꿔봤다. 제가 아치형 눈썹을 좋아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눈썹을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마음에 든다. 가면 되겠죠? 뭔가 내 얼굴을 찾은 것 같고 기분이 좋아졌네요. 일요일이라서 좀 한적하네요. 작업실이
성수라서 혼자해서 갈아타고 갑니다. 계단 오르면 숨이 너무 차요. 기버럭이 안 나고. 감귤 너무 맛있겠다. 환승입니다. 오늘 작업 일찍 끝내고 여유롭게 작업실 소개도 하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수다 촬영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욕심부려서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얼른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 새벽 5시가 지났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죠? 제 타투 작업이 또 인스타 검열을 당해가지고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잘리면 검토 요청하면은 복구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냥 영구 삭제가 돼가지고 그게 2번째인데 스트레스도 받고 사회 기준이 엄격한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생각 정리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글도 쓰고 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아무튼 기분이 괜찮아졌다. 어제 되게 추한 몰골로 울면서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왜 그 영상 편지를 찍게 됐냐면 제가 2025년이 꽤나 저한테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면 무조건 혼자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도 고민해보고 사색을 하면서 좀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굴파고 들어가서. 평소에도 연락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관심 자체를 아예 꺼버리게 되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태고 그런 정보가 아예 차단이 된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더라고요. 새해가 돼서 마음을 좀 다잡고 엄마한테 영상 통화를 이제 걸었는데 엄마의 얼굴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후회와 자책 같은. 근데 그 와중에도 깨달음도 있었어요. 저는 인생에 목표라는 게 좀 없이 사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디까지 뭘 성취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뭘 살 것이다, 그런 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그냥 뭐 사는 거지 하면서 이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료하고 요즘은 특히나 작업도 많이 줄어가지고 재미없는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도파민 같은 거는 뭐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채울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또 목표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살지 이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엄마의 그런 힘든 얼굴을 보는 순간 나에게 이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오면서 그거에 너무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의 엄마의 인생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평탄하지만은 않으셨거든요. 그거를 알면서도 나도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했다는 자책도 한 번에 오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입이 찢어지게 웃는 날이 계속되는 상상? 그게 현실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닥이 잡힌 거죠.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거는 아닌 거 저도 알거든요. 하지만 없을 때 너무너무 불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다 같이 힘든 시기인데 어쨌든 간에 아무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인생 목표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도 같이 기쁘더라고요. 목표가 생겼다는 것. 결론은 올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나의 세계관을 넓히고 성취에서 오는 보람을 느껴보자. 제가 얼만큼 성취를 못 느끼는 시기였냐면 제 작업 게시물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의 영향을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5천만 조회수가 터졌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데이터 수치일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5천만 번을 조회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음이 뭘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별 생각이 진짜 안 드는 거예요. 그걸 봐도. 게시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검열 때문에 잘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수익을 낼 수 없거든요.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타투를 바로 하러 올 수도 없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오르는데 손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수입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하지만 어제 그 각성을 계기로 그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 그래도 괜찮다. 나 잘했다. 어쩌면 좀 대단할지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이게 오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작업을 진지하게 임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정리를 하려고 많이 머리를 쓰고 있어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 건지에 대한 고민도 아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저의 이 생각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뭔가 낯간지럽고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내 생각을 주절주절 말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참에 이틀을 깨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고 했잖아요. 이틀을 깨부수고 계속 말을 더듬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구독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을 보니까 또 150명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고 주기도 없고 그런데도 구독 취소를 하지 않고 저를 계속 구독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기념을 해보고
싶어요. 소소해서 좀 기념이라고 이걸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소소하다는 게 구독자분들이 소소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케이크 이런 것도 없이 늦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커스타드 사왔거든요. 사실 초도 준비하고 싶었는데 시간인지라 구할 수가 없어서 초 대신 뭘 준비했냐면요. 그건 좀 기다려보세요. 국민 간식이지 않겠습니까? 두 개를 겹쳐주면 초간단 케이크. 초를 대신할 무언가가 빠질 수 없죠. 짜란! 예상하셨나요? 빼빼로입니다. 이거를 150개 꽂을 건 아니고요. 단 3개만 꽂아볼게요. 짜란! 그럴싸하지 않네요. 어떡해. 덜렁한 감성이 그냥 제 감성입니다. 최고의 케이크.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2026년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엔 또 새로운 목표를 찾고 또 목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아니다. 게을러도 돼요. 성실하고 싶으면 성실하게. 오늘 하루 게으르고 싶다 하면 게으르게. 그렇게 내 맘대로 삽시다. 인생 뭐 있어? 훌랄라. 죄송.